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10월 14일 중국 마감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데일리 시황은 화면 내용 없이 음성으로만 진행할게요. 상해종합지수는 오늘 약보합권 출발 후 장중 강보합권으로 갔다가 장 막판에 다시 약보합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재료로는 9월 금융지표 발표, 북경증권거래소의 첫 신주 청약 결과 발표가 있었고, 오늘 오전 나온 재료로는 9월 CPI와 PPI 발표가 있었고, 지금 분위기상 경기 둔화 속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되면서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농후했는데요. 오늘 거래량도 어제보다 더 줄었습니다. 오늘 5대 지수 마감 상황을 보면 상해종합지수 마이너스 0.1%, 심천성문지수 마이너스 0.08%, CSI 300지수 마이너스 0.54%, 상해과창 50지수 플러스 0.19%, 심천창업한지수 플러스 0.17%. 홍콩 증시는 어제와 오늘 휴장이고 내일부터 개장입니다. 지금부터 금융지표, 북경증권거래소, CPI와 PPI, 교육주, 공항주, 통책의료 등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인민은행이 9월 금융지표를 발표했습니다. 9월 사회융자 증가율이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10%까지 내려갔는데 주로 도시건설과 부동산에 대한 관리감독 영향으로 9월에 집적융자가 8월보다 더 둔화됐고 신탁대출도 둔화되는데 정부의 채권융자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9월 신규 대출 증가율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11.9%까지 내려가는데 이는 올 들어 최저치입니다. 9월은 아시다시피 정부의 엄격한 감독관리 그리고 헝다 사건 등의 자극으로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부진했는데 기업의 단기 대출은 늘었는데 중장기 대출은 작년과 격차가 컸습니다. 통화지표인 M2 증가율은 8.3%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해서 앞서 언급한 그 사회융자 규모의 둔화와 괴리가 좀 발생하는데요. 이는 주로 직접융자 부문 때문인데 직접융자는 사회융자에 포함시키지만 M2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년의 9월 금융과 통화지표를 보면 9월 정부의 감독관리 등으로 인해 비교적 뚜렷한 신용 긴축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분기에 대해 생각해보면 지방 전문 채권이 번갈아 가면서 발행하게 되면 사회융자 증가율은 조금씩 안정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과 도시건설 관련 융자 수요가 위축된 상황이라서 4분기 통화랑 금융지표에 대해 아직은 낙관적으로 보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저녁 북경증권거래소에서 첫 신주 청약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총 5종목이었고 신주 청약자가 18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북경증권거래소의 설립이 기존 증시에 머물러 있는 자금 중 일부가 이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북경증권거래소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증권자산 50만 yuan이라는 문턱이 있고 또 결국은 상장사 각각의 투자 매력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자금 이전 효과에 대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오전 통계국이 9월 CPI, PPI를 발표했습니다. 9월 CPI는 0.7%로 예상치인 0.82%를 하회하면서 하락세가 계속됐고 PPI는 10.7%로 예상치인 10.18%를 상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PPI가 높은 건 아시다시피 전력 공급 제한, 생산 제한 등으로 인해 석탄, 정유, 천연가스, 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이 컸고 PPI와 CPI 간 괴리가 컸던 건 국내 수요 회복이 완만해서 PPI에서 CPI로의 전가가 잘 안 됐기 때문입니다. 화서증권은 9월에 이어 4분기도 원자재 공급이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PPI의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CPI는 돈유 가격의 안정화와 PPI 상승에 따라 CPI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나 연내 2%는 돌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 상승폭 큰 업종은 교육과 공항이 5%대, 귀금속 4%대, 태양광 발전설비 3%대, 풍력 공업기계 2%대, 항공우주 기초금속 자동차 부품이 1%대 상승했습니다. 하락 업종은 해운, 의료 2%대, 부동산, 제약, 음식료 1%대, 그 외에 은행과 보험은 1%대 이내로 하락했습니다. 교육 업종은 어제 6%대 급등한 데 이어 오늘 5%대 급등했는데요. 중공교육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급등 원인에 대해서는 어제 시황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10월 12일 국무원에서 현대직업교육 고품질 발전 추진 의견이라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경절 이후 업종 간의 등락이 좀 심각한 상황에서 증시 자금이 도대체 어느 업종으로 흘러갈지 좀 방황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항주인데요. 국경절 연휴 이후 공항주가 좀 반등하고 있는데 오늘도 5%대 급등했습니다. 국신증권의 관점은 코로나 치료제의 진전에 따라 공항주에 대한 기대치도 전환점이 나타날 것이다. 만약 향후 치료제가 점진적으로 투입되면서 백신과 동시에 역할을 하게 된다면 과거에 비해서는 공항주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국태군한증권의 관점은 공항주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바닥권에 처해 있다. 국제 개방이 워낙 완만하고 단기적으로 코로나의 번복 때문에 공항주에 대한 기대치가 비관적이었는데 국내의 경우 코로나 통제 상황이 양호해서 공항의 이익도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바닥권이라는 타이밍을 잘 파악해야 한다. 네, 상해국제공항은 새로운 재료가 또 하나 있는데요. 10월 13일 상해국제공항이 소주공업원, 즉 수저우공업원과 상해공항의 수저우 도시터미널 프로젝트 MOU를 체결했는데요. 수저우는 아시다시피 상해 바로 왼쪽에 붙어있는 도시인데 상해공항의 수저우 도시터미널이라는 건 수저우에 있는 사람이 상해공항에 가서 탑승하려면 원래는 상해공항에 가서 체크인하고 짐 붙이고 보안 검색해야 하는데 수저우 터미널이 생기면 모든 수속을 수저우 터미널에서 다 완료한 후 상해공항으로 이동해서 바로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 전인 2019년 상해국제공항의 매출 구성은 비항공 부문이 63%, 항공 부문이 37%인데요. 비항공 부문에는 임대, 면세점, 광고 등이 있고 항공 부문은 여객운송, 화물운송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태양광과 풍력인데요. 태양광 업종은 어제 3.5% 상승한 데 이어 오늘도 3%대 상승했습니다. 63개 편입 종목 중 대부분이 상승했지만 윤기 그린 에너지는 어제 6%대 상승한 후 오늘 1.39% 하락했고 통웨이는 어제 4.1% 상승한 후 오늘 0.97% 하락했습니다. 폭력주는 어제 상승 하락한 종목이 반반이었지만 오늘은 대부분 상승하면서 폭력 업종이 2.7%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의료와 제약, 오늘 의료보건 업종이 2.7% 하락했는데 특히 치과병원 기업인 통책의료가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재료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어제 장 마감 후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통책의료 자회사 중 절강통책 부인유아병원 투자관리유한 회사가 있었는데 통책의료가 모든 자금을 치과 사업에 집중하고 이 절강통책 부인유아병원 투자관리유한 회사가 통책의료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서 이 기업에 대해 더 이상 통제권을 가지지 않고 그냥 기금 형식으로만 참여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통책의료 두 번째 재료는 통책의료의 분기별 실적을 보면 작년 1분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1분기는 그 기저효과로 인해 숫자상 엄청 급증했고 이어서 올해 2분기 실적은 과거 몇 년 2분기 실적에 비해 성장성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오늘 저녁 3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실적 발표 직전에 매도세가 확 나왔습니다. 공식 발표 자료가 아닌 현지 SNS에 떠도는 정보들을 보면 7, 8월 남경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치과 병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약업종이 1.69% 하락했는데 항서제약과 양명강덕, 우시앱텍 둘 다 3%대 하락했습니다. 지금 제약주들의 3분기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3.7%대 급등했던 백주 업종은 오늘 1.07% 하락했는데 18개 편입 종목 중 11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이상 10월 14일 중국 마감 시황이었고요.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